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송나라의 조공이라는 인물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좋아.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통 눈앞에 이익에 빠져 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자성어를 쓰곤 하죠. 한마디로 어리석고 한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원숭이가 야생의 정글에서 살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원숭이들의 판단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생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지금 3개 먹었다고 해서 나중에 4개 먹는 게 보장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원숭이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그래요. 조삼모사라는 게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인간 역시 원숭이처럼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도 일종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불확실한 환경 조건에서 지금 당장 좋은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선택압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뇌는요, 3만 년 전 원시인의 뇌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고 거래할 때도 그렇잖아요. 돈을 먼저 보내냐, 물건을 먼저 보내냐, 이게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받는 걸 좋아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먼저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어쩌면 조삼모사의 원숭이들도 주인의 구라 리스크를 감지한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줄 때 지금 줄까, 나중에 줄까 하면 대부분 지금 먹고 싶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참으면 내일 2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냥 지금 하나 먹겠다는 애가 있어요. 이처럼 현재의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는 마음은 거의 본능적, 반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참았다가 내일 2개 먹겠다는 아이도 있죠.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이상한 능력이 있는데요.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거죠. 바로 이 능력 때문에 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나와 참았다가 내일 2개 먹는 게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 안에 존재하는 이 2개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니얼 카너만은 원래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에게는 2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빠르고 자동적이며 노력이 거의 불필요한 시스템이고요. 2번째는 속도는 느리지만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예컨대 누군가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요. 그럼 시스템 1은 야, 좀 그만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시스템 2는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혹시 무슨 실수한 거라도 있나? 이렇게 일단 상황을 머릿속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2가지 시스템이 다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카노먼에 의하면 시스템 1이 기본값, 디폴트 값이고요. 시스템 2는 필요할 때 나오는 추가 처리 모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답이 나오죠. 하지만 17 곱하기 24는 그냥 안 나오죠. 종이에 적어 계산을 하든 주판이나 계산기를 두드리든 심지어 암산을 하든 뭔가 생각을 통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시스템 2가 작동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시스템 1, 그게 안 될 경우 시스템 2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아까 진화론 얘기하면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에 이끌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말을 했죠. 시스템 1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2 역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시스템 1은 아주 오래된 생존 적응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2는 인간만의 특별한 진화 과정에 의해 탄생한 시스템이에요. 인간은 야생의 거친 환경에서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죠. 근데 그러면서도 인간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예컨대 먹고 싶은 열매가 있어도 아예 근처에
이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발자국으로 사자 출몰 지역이라는 걸 알아냈거든요. 이래야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시스템의 긴장이 존재하게 된 거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과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통제하는 것의 갈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얼핏 시스템 2가 시스템 1보다 좋은 것 같잖아요. 시스템 1은 그냥 원시적, 감정적, 충동적 뭐 이런 성향을 말하는 거죠. 시스템 2는 반대로 현대적, 이성적, 통제적 이런 느낌이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시스템 1대로 살았다간 바로 인생 폭망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시스템 1이 더 나은 부분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습관 같은 거예요. 최근 습관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죠. 이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무의식적 습관이 시스템 1의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스템 1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시스템 1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이게 노력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반면 시스템 2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시스템 2가 셧다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시스템 1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일대 신경생물학 교수 에이미 안스텐의 연구에 의하면 전전두엽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지만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고 해요. 전전두엽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와 본능을 담당하는 손조체로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요. 이걸 통해 내가 내 감정대로 혹은 본능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정과 본능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닥치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안스텐에 의하면 위협을 감지한 편도체가 온몸에 경보를 올릴 때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적정량보다 크게 증가하는데요. 이 자극으로 인해 전전두엽 세포들 간의 시냅스 연결이 순식간에 끊어진다고 해요. 한마디로 셧다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전두엽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높은 신경 전달 물질 농도는 편도체와 손조체의 기능을 극단적으로 강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평상시 상사 말도 잘 듣고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요즘 업무 과다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어요. 심지어 어젯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정신이 없는데 상사가 갑자기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 보고서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면서 툭 던지는 겁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나보고 뭘 어쩌라고요. 하면서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적정 수치를 넘어가면서 평소 이성적인 사고를 관장하던 전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의 통제권을 감정과 본능을 관장하는 편도체, 손조체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본능적인 공격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진화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원신이 맹수와 대치 상태에 있을 때 저 맹수의 생태학적 특성에 의하면 현재 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러고 있으면 그냥 맹수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 시스템은 위기 상황에서 그냥 뇌의 시스템 2를 끄고 시스템 1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며 도망치거나 혹은 분노와 공격성이 폭발하면서 맹수와 한판 뜨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소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원시인에게는 생존의 필수적인 본능이지만 현대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맹수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뇌 자체는 구석기 시대 원시인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바탕 내지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생활 유지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시스템 2 입장에서 시스템 1은 그냥 동물이랑 별로 다를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스템 2는 시스템 1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싫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싫어. 잘난 척해서 싫어. 근데 이건 착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싫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스템 1이 먼저 본능적으로 싫다고 느끼면 시스템 2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
2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크고 가끔씩 셧다운되기도 하며 게다가 시스템 1 부사수 노릇이나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2가 필요합니다. 이걸 잘 사용하면 시스템 1이 가진 여러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이용하는 온갖 종류의 마케팅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도 그렇죠. 썸네일이 어그로와 거의 동의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쇼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도파민을 타겟팅하는 보이지 않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TV 광고가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엔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고 몇 시간이 후딱 지나버리죠. 그런 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씩 이게 과연 나에게 좋은 걸까 아니면 누구한테 좋은 걸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건 시스템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일단 인간은 자동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수정 능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특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